안녕하십니까. 저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입니다. 2년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39일 만에 깨어났습니다. 그 뒤 보훈처에 응급진료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입원한 지 14일 이내에 진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사는 장대철 씨. 장 씨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. 1966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전에 파병됐습니다. 이게 올라와서 찍은 사진이에요. 옛날 사진. 네, 오하나 포병대대라는 대대 관측장교로. 당시 군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시야 확보를 위해 풀을 제거하는 것. 이를 위해 고엽제를 사용했습니다. 사계 청소하고 앞을 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,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고엽제를 뿌렸는데, 그 당시는 그게 이제 그때는 풀만 죽는 줄 알았지 인체에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었어요. 제대하고 한참 후 장 씨에겐 고혈압,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났고 장 씨는 뒤늦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. 이후 약에 의지해 고엽제의 후유증을 치료해온 장 씨. 그런데 2년 전 가을 장 씨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 도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. 2014년 10월 30날 갑자기 이 집에서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날 좀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식구한테 얘기를 하고, 그러고는 그 후는 여기 가까운 한림대 병원까지 후송되는 과정은 저도 몰라요.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은 장 씨는 3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. 본인 부담액만 2,500만 원이 넘게 나온 것. 장 씨는 전상군경에게는 응급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훈처에 지급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. 1월 8일 날 의식이 돌아오고도 거의 한 달 후에 보훈처에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병명의로 돼야, 고엽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다.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장 씨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뇌출혈이 고엽제 후유증임을 인정받아 진료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입원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서 입원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.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보훈지청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시 장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가족들도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. 송부한 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, 고지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굳이 14일 이내에 전화를 할 생각도 못했었지요. 국가보훈처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. 국가보훈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장 씨가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됐고 배우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정될 경우 응급의료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응급진료 시 보호자 등이 경황이 없어 통보하기 어려운 상황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관련 규칙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상군경 등에 대한 응급진료비 지급 지침은 2009년 공표됐습니다. 장 씨는 이러한 지침 내용에 대해 모든 전상군경에게 적극 알려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합니다.
앞으로도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.